대장동 게이트가 불법 대선 자금 게이트로 그렇게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일단은 대장동 일당이라는 인물군이 있습니다. 또 다른 쪽에는 이재명 측근, 이재명 4인방, 이재명 3인방 할 수 있는 양쪽의 교집합이 또 있죠. 일단 대장동 일당, 그 범죄 집단이라고 불러야 마땅한 그들, 김만배, 유동규, 이렇게 거기 또 변호사 두 사람이 있죠. 변호사 두 사람은 남욱하고 정민용, 서강대 법대 선후배 사이, 1년 선후배 사이입니다. 특정 대학 이름을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그런 쪽에 있는 사람, 유동규, 이게 이제 대장동 일당, 정영학 회계사까지 포함해서.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누가 있느냐? 이재명 측근 그룹. 그게 김용, 정진상, 유동규, 이화영, 이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구분법이 하나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김용, 유동규, 정민용, 이런 사람들은 공직자였었습니다. 공직자. 유동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용은 성남시 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정민용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기획실장. 그다음에 이쪽에 남욱은 이제 민간인이었던 셈입니다. 대개 돈의 흐름은 민간에서 공직자에게 갑니다. 이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김용, 유동규, 정민용, 이 세 사람이 남욱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겁니다. 뜯어낼만 하니까 뜯어내려고 했겠죠. 남욱이 천화동인 4호 실세인데요. 이 사람이 받은 배당금이 1,050억입니다. 1,050억이라는 일반 보통 사람으로는 꿈에도 꾸지 못할 그 엄청난 금액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겠습니까? 아니지요. 몇 년을 두고 10년을 두고 같이 협력해주고 뒷배를 봐주고 막혔던 물꼬를 터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1,000억 가까운 이익금이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러면 뒷배 봐주고 물꼬 터주고 승인 내주고 조례 바꿔주고 한 사람들 누구냐? 바로 이 공직자들입니다. 김용, 유동규, 정민용. 그래서 스토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뒷배를 봐줬던 사람들이 돈 내놔라 이겁니다. 돈 내놔라. 돈 내놔라. 남욱이 너 1,000억 벌었다며? 네 돈 아니야. 네 돈 아니야.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 돈 어림도 없다. 1,050억은 고사하고 15억도 아마 안 됐을 것이다. 당당하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닙니다. 이자들의 녹취록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마치 맡긴 돈을 찾아가려는 것처럼 당당하게 돈을 요구했다. 그래서 기분이 살짝 상했다. 이런 말이 이 사람들 녹취록에 있습니다. 김만배와 남욱이 봤을 때, 민간인 아닙니까? 김만배와 남욱이 봤을 때 저쪽에 성남시 의회, 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 실장 하고 있는 이자들이 돈 내놔라 하니까 돈을 주기는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드러난 돈이 8억 4,700만 원. 구체적 실체적 진실은 모르죠. 이게 빙산의 일각인지 빙빙산의 일각인지 10분의 1만 드러나는 것인지 100분의 1만 드러나는 것인지. 대장동과 유래를 다 합하면 1조 원이 넘는 돈들이 왔다리 갔다리 했기 때문에 1조 원 하고 10억 하고 그러면 10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1. 1조 원의 1000분의 1이 10억입니다. 8억 4,700만 원은 10억도 안 되는 돈이죠. 콩고물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부스러기 같은 돈이죠. 1조 몇천억에 비하면. 그런 거래에 이 뒷배를 봐줬던 이들이 100% 만족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현재 드러난 것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남욱이, 이쪽에 있는 유동규, 김용 뭐 이쪽에다가 4차례에 걸쳐서 8억 4,700만 원을 건넸다라는 데까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언제? 2021년 작년입니다. 작년 4월부터 작년 8월까지. 왜 그러면 8월 달에 이게 끊겼느냐? 대장동 게이트가 온 언론에 그냥 대서특필하기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뚝 끊긴 겁니다. 근데 그 시발점은 경기경제신문의 기자수첩이라는 칼럼란에 이재명 후보님 천화동의는 누구 것입니까? 화천대유는 누구 것입니까? 이제 이런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립니다만 그것이 이제 도화선이 돼가지고 8월 31일자 작년 8월 31일자에 그 칼럼이 실렸는데 이제 9월부터 그냥 그러자 그 지하 주차장에서 오고 갔던 4차례에 걸쳐서 오고 갔던 돈들의 흐름이 일단 정지가 되는 겁니다. 야 조심.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저 도표를 잘 봐주십시오.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김용입니다. 김용. 네. 이 도표 그대로 좀 놔두세요. 이 도표를 보면은 김용은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이재명 대표의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나의 벗이요 분신이라고 했던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이 성남시에 있었을 때부터 성남시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김용이 실세라는 걸. 김용이 원하는 것을 이재명이 들어주고 이재명이 원하는 것을 김용이 들어주고 그 김용이 유동규한테 그러니까 굳이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 거리를 따지자면 김용은 팔짱을 끼고 있는 사례라고 한다면 유동규는 한 서너 발짝 뒤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 김용이 유동규한테 돈 내놔 한 겁니다. 얼마? 20억. 그랬더니 유동규가 맨 왼쪽에 있는 남욱한테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한테 야 김용이 20억 달라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욱이가 돈을 만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차근차근 돈을 저쪽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20억만 보내려고 했었는지 아니면 20억 플러스 알파를 보내려고 했는지 그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더 드러나겠습니다만 그것을 20억 중에 8억 4천만 원이 일단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정민용 변호사. 이 사람도 역시 대장동이 한창일 때 그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전략기획실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남욱하고 정민영 사이에 측근 이 씨라고 돼 있죠. 이제 저 사람이 새로 드러나는 인물인데 저 이 씨라는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사업하는 관련으로 남욱하고 뭔가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
현금 심부름을 했다는 것이죠. 저 현금 심부름, 저런 사람들을 우리가 중간 전달책 이렇게 부르죠. 저기 중간 전달책은 대개 범죄 조직들의 돈이 오갈 때 많이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데, 가령 마약을 짊어지고 옮기고 현금을 받아서 옮겨오는 사람들, 마약의 실세 조직과 보스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부름꾼을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마약의 대량 소비처를 움직이는 쪽에서는 공급책하고 그냥 서로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심부름꾼을 오고 가며 하는 건데 똑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남욱하고 저 김용은 2단계, 3단계 그 말심부름, 돈심부름 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있었던 겁니다. 그 돈을 짊어지고 다녔던 사람, 현금 다발을 짊어지고 남욱 지하 주차장에서 상대편을 만났던 사람은 남욱이 아니라 저 이씨입니다. 중간 전달책.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아침에 단독 보도를 보니까 저 중간 전달책이라는 이씨가 일기를 다 써놨습니다. 2021년 4월 27일 여기서부터는 제가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몇 월 며칠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2021년 5월 26일, 2021년 6월 8일, 2021년 8월 4일 네 차례라고 했으니까 날짜 아마 몇 시 몇 분까지 적어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디서? 남욱 변호사 지하 주차장 혹은 그 유동규하고 정민용이 같이 만들었다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언홀딩스라고. 그 유언홀딩스의 사무실에서 장소, 사무실 그러니까 장소, 시간, 누가 돈을 받아갔는지도 아마 적어놨을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김용이 직접 나왔는지, 김용의 비서 역할을 하는지 누가 나왔는지, 김용의 운전기사가 나왔는지.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액수. 8억 4,700만 원을 4차례에 했으니까 한 차례에 2억 원씩. 어디다 담았는지, 사과 박스인지, 소쿠리인지, 골프 가방인지, 종이백인지, 쇼핑백인지. 그 메모는 매우 중요한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중간 연락책을 했던 이 사람이 적어놓은 메모 내용이 깨알 메모가 있었던 모양인데, 이것이 지난 1년 동안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했던 진술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 양쪽 다 증거 능력을 획득하게 되는 겁니다. 관련자들의 수사 과정에서 했던 진술, 그리고 이 이모 씨라는 사람의 메모. 이 메모가 훌륭한 제1호 증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러한 돈의 성격상 현금이 오고 가기 때문에 금융 기록은 남아있기 힘들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포괄적인 범죄라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징역 22년을 언도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그렇다면 이것도 이제 이러한 메모,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수석이었던 사람의 메모장이 중요한 증거물이 됐으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증거물이 돼야 되죠.